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원시 글로벌 평시학습관 러닝 레터 제 121호입니다. 저는 오늘도 배달꾼 조영호 관장입니다. 이번의 주제는 미래는 거꾸로 교실이 되시라는 데입니다. 도대체 거꾸로 교실이 무엇일까요? 네, 배움과 삶과 배움에 얽힌 다양한 그리고 재미있는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제일 큰 고민이 뭘까요?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게 하는 거겠죠. 근데 학교에 들어오면은 선생님이 강의를 시작하자 얼마 되지 않아서 조는 애들이 나타나고 어떤 교실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잔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준비를 많이 해오셔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애들이 그냥 차버린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죠. KBS에서 2014년 3월 20일에 방영한 요 자료에 의하면 선생님이 자는 애들을 뒤로 나가라 이런 모습이 촬영이 돼 있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 교수를 한참 했습니다만은 대학교에서도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로 내려가면 참 이런 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애들이 깨어있게 하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이 우리나라 교사들만의 고민이겠습니까? 외국에서도 미국에서 마찬가지였는데요. 미국의 고등학교 화학 교사였던 버그만과 샘스라는 사람은 아이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교실에서 시간을 때우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결석자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많아지는 겁니다. 한번 결석하면 그 다음에 또 진도를 못 따라가잖아요. 그런 애들을 어떻게 끌어안고 갈 수 있을까? 그런 애들도 계속 그 공부에 대한 그 동기를 잃지 않고 가게 할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음, 못 오는 학생들, 또 참여가 잘 안 되는 학생들한테 비디오 자료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계속 그 진도를 이어나갈 수 있을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고민해서 그걸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공부법, 학습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이즈음에 또 사교육을 하던 칸 아카데미의 창설자 살만 칸이라는 사람이 자기 조카를 과외를 하고 있었는데요. 수학 과외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출장이 많아가지고 출장 동안에 아이가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비디오 자료를 만들어서 공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만나서 그걸 검토하고 하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거꾸로 교실일까요? 이 교실의 방법론이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이 미리 촬영해둔 강의 영상이 있어요. 주요 개념을 설명하는 그런 강의 영상이 짧은 영상입니다. 너무 길면 또 애들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10분 내외 강의 영상을 애들한테 보내주면 또는 컴퓨터를 통해서 애들이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선생님 강의 영상을 보고요. 그리고 학교에 와서는 그 강의 영상에 기초해서 토의를 하거나 문제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학교에서는 일반 수업에서는 어떻게 하죠? 선생님이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그걸 듣고 집에 가서 숙제를 하고 잘했니 이렇게 검토를 하고 못해온 애들은 뭐 이렇게 또 야단 맞기도 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보던 강의를 집에서 보고 그다음에 집에서 하던 숙제를 학교에서 하는 거니까 뒤집어진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플립트, 앞뒤를 뒤집는다. 이걸 영어로는 플립 한다 그러는데 뒤집어진 교실이다. 플립트 러닝, 뒤집어진 학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새로운 학습법이 도입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호기심으로 쳐다보고 있던 많은 선생님들이 야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해가지고 도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에 그 2013년 2학기 때
부산에 있는 봉평중학교에서 실험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실험이 사실은 KBS에서 주도적으로 이걸 전파를 하면서 외국에서 이런 걸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해보지 않겠는가? 그래서 봉평중학교에서 우리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KBS하고 합작으로 시작하고 바로 그 사실이 KBS에서 방영이 됐던 것입니다. KBS 다큐에서요. 이렇게 시작하니까 사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교실의 분위기가 자던 분위기에서 토론하고 참여하는 분위기로 바뀌었고요. 물론 그 결과로 성적도 현격히 올라갔던 것입니다. 국어 성적을 보면은 지난번 과거에 보통 수업을 했었던 것에 비해서 뭐 12점이나 올라갔고요. 공부 잘한 애들의 변화는 소폭에 그쳤지만 공부를 좀 못하고 이래저래 말썽꾸러기 여던 애들의 성적은 현격히 올라지는 그런 일을 보고 참 그 선생님들이 뭐 눈시울을 붉힐 정도로 그런 변화를 만드는 거죠. KBS의 이런 그 변화를 주도하던 이 새로운 미래교육을 찾던 사람들도 이런 실험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이죠. 야, 이렇게 교실이 달라질 수 있구나.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는데 공교육을 이렇게 바로 세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처음에 한 7명의 선생님들이 두 학교에서 참여를 해 주셨는데 그분들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미래교실 네트워크를 만들자. 우리도 이걸 계속 갈고 다듬어야 될 뿐만 아니라 같이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하고 계속 연구를 하고 확산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미래교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 뒤집어진 교실 방법을 우리나라에 확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아이들이 10분짜리 선생님 동영상을 잘 보고 왔을까요? 처음에는 보고 온 애들이 3분의 1밖에 안 됐던 것이죠. 그러면 자 뒤에 가서 그 영상을 다시 보고 와라. 각자 그 패드가 있더라고요. 태블릿 패드 PC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고 와라. 그렇게 해서 했는데 차차로 거의 다가 결국은 다 미리 보고 오더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수업을 참여하게 되는데요. 4명이 일조로 해가지고 토론도 하고 문제도 풀고 이런 방식으로 굳어졌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KBS에서 그 미래교실 새로운 교육 방법에 대한 취재를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정찬필 PD는 급기야 2016년에 정말 안정적인 그리고 고급여의 직장인 KBS 22년간 다니던 KBS에 사표를 제출하고 나도 이런 멋진 프로그램의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해가지고 미래교육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사무총장까지 맡았다 그럽니다. 이분의 이런 사회개혁 의지 이런 걸 높이 사가지고 아쇼카 재단에서 우리 그 배우루아에서도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쇼카 재단에서 펠로우로 선정해서 이제 지원도 해드리고 이제 했죠. 이 정찬필 씨도 야 너무 교육 현장에서 이런 그 새로운 방법이 효과가 있고 놀랍다. 여기서 내가 지켜만 보고 보도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하는 일원이 되겠다. 이렇게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그런데 이 미래교육 네트워크에서 야,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조금 더 혁신을 가속화하자. 그래가지고 대안학교를 만들었는데요. 이 16세에서부터 19세까지 학생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일종의 중고등학교 대안학교입니다. 근데 이런 좋은 뜻을 얘기를 했더니 우리나라에 판교에 있는 우리 한국 벤처기업의 스타 CEO들께서 우리가 도와주겠다, 참여하겠다 해서 20억이나 되는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해줬다 그럽니다.
여기에는 우리 김범수 카카오 의장님도 계시고 김정주 넥슨 대표님 여러분 돌아가셨죠. 김택진 NC소프트 대표님, 그 다음에 이재웅 소카 대표님, 그리고 이혜진 네이버 창설자님,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또 도와주고 계신데, 여기는 정말 나이에 의해서 학년을 기계적으로 배정하는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시험도 순서를 가리는 그런 게 없고, 동료들과 경쟁해서 누구를 이기라는 것도 없고, 협력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새로운 교육 방법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대안학교입니다. 이 미래 캠퍼스는 나중에 한번 새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꾸로 뒤집은 교실, 거꾸로 학습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미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교실의 핵심은 뭘까요? 아이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학습의 주체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루한 교실, 조는 교실이 아니고 학생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학습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에듀테크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을 정말로 정말 자극하고 그들의 주인 정신을 북돋우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거꾸로 캠퍼스, 거꾸로의 미래 캠퍼스의 모습입니다. 자, 조영관장의 좌우지간입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교육의 주도권을 넘겨주려면 학생들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방법이 좋아도 그런 신뢰가 없다면 성공하기 어렵죠. 네, 정찬필 미래교육 네트워크 사무총장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교육 방법이라도 처음 시도할 때는 아이들이 호응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계속 시도하고 계속 쫓아가면 결국은 따라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배우로와 정말 다양한 주제로 학습과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호에도 또 같이 뵙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이바이.